요즘 같은 경기에 정말 찍기 어려운 바로 이 2500%를 만들어내는 세팅법을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메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천천히 봐주시고 이 결과처럼 똑같이 구독자분들도 1000%, 2000% 로아스 쉽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수의 이 과장입니다. 결과표 보여드렸죠.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뭐 의류도 있고 캠핑용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뭐 건기식도 있고 다양하지만 여기처럼 2000%, 3000% 가까이 도달하고 있어요. 이런 로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팅법, 요즘에 완전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도 없어졌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판매라는 것도 생겼고 타겟도 설정하는 법이 많이 바뀌었고 심지어는 타겟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5월달 기준으로 광고 세팅법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도 혹시 내 거와 다른 점은 없는지 또는 달랐던 거 기반으로 제가 조금 더 좋은 노하우를 살짝씩 녹일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죠.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알려드리는 거 똑같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최신 버전이 아니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최신 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버튼의 제목을 꼭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팅법만 똑같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타겟이랑 소재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을 2개, 3개 똑같이 복사해서 시작해보면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 지난 영상들 분석 조치법이라든지 다양한 타겟팅 기법이라든지 꼭 요 영상들도 봐주셔야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성과 보고서 로아스 2000에서 3000%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몰 컨설팅 영상 이것도 봐주셔야겠죠. 꼭 모두 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업체를 기준으로 설명할지는 이제 의류 쪽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장 간단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의류가 아니고 뭐 캠핑용품인데 아니면 나는 건기식인데 아니면 나는 뷰티 디바이스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만약에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음 영상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세팅법 영상을 띄우거든요. 특정 분이 나 이런 업종이고 어떤 상품이다라고 남겨주시면 그분 기준으로 세팅법 영상을 띄워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 캠페인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완전 초보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 업데이트된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인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트래픽은 픽셀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하는 광고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로 고객을 밀어 넣어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가지고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좀 늘린다든가 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자, 픽셀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참 그리고 이 영상 보셨죠?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전용 픽셀을 설치할 수 있고 로아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카톡 주세요. 스마트 스토어 픽셀 설치하는데 몇만 원도 안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셨던 분들은 트래픽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판매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 고객은 DB 수집하는 광고죠. 다음 영상에 할 거예요. 자, 판매 캠페인. 요게 바로 쇼핑몰들이 하는 판매 광고입니다. 아이맵, 카페24,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쇼핑몰은 판매 캠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업데이트된 새로운 부분이에요. ASC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 네,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 캠페인, 이게 ASC 캠페인인데 완전 자동이에요. 성과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잘 나올 수도 있고 쪽박찰 수도 있지만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방 성과가 무너져 버리죠. 댓글로도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은 이제는 해도 돼요.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찾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ASC가 많은 광고주분들, 많은 구독자분들이 다 활용을 해주셨다 보니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많이 됐어요. 그래서 ASC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그게 통합돼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판매 캠페인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날짜를 씁니다. 250509. 날짜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기반이잖아요. 검색하는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주면 되고 따로 광고를 뭐 다시 세팅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벤트 있지 않는 이상. 하지만 메타는
선발행 광고예요. 관심을 표현한 사람, 관심사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옷을 검색한다거나 요즘 스타일 옷 관련 컨텐츠를 클릭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전단지를 주면서 내 사이트도 좀 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한 사람인지 적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고비가 하루에 뭐 억 단위, 조 단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퍼뜨릴 수는 없어요. 다 퍼뜨리면 한 번 세팅하고 끝나버리겠지만 그래서 그래봐야 뭐 소액 광고주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쓰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5,000원, 10,000원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쓰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타겟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세팅 한 번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고객은 한정적이에요. 요거 힌트입니다.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성과 안 좋은 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한 번에 알려드려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고객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이 한정적인 곳에 계속 머물러 봤자 효과는 역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끄고 다시 세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습 기간 며칠 찬지 판단은 광고주 또는 구독자분들 세팅한 거에 따라 다르겠죠. 예산에 따라. 그래서 요거는 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나 예산 얼만데 며칠 만에 판단하냐 이런 거 이따가 다시 한번 뭐 답변 드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 학습 기간 며칠 차인지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세팅한 날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판매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옷 상품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관심사 뭐 넣을지를 씁니다. 자, 어떤 상품별로 캠페인을 전 나누는 편입니다. 왜냐면 오래 운영한 사람들이라면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뭐 구매자 유사 타겟, 관심사, 논 타겟, 그다음에 전화번호만 알아도 타겟 잡을 수 있고 특정 네이버 카페 회원도 타겟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별로 캠페인을 나눕니다. 그래서 상품을 작성해주고 내가 이 캠페인에는 관심사 어떤 거 넣을지 이따 수정할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들어올 때도 이런 상품은 이 관심사 넣어서 성과가 좋았었구나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합니다. 여기는 건드릴 거가 없어요. 자동 경매 시스템인 거고 우리가 클릭한 판매 캠페인이에요. 냅두세요.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 이 부분은 나중에 컨텐츠로 따로 구축을 할 거예요.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카탈로그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지진나실 수도 있습니다. 꺼주세요. 그리고 캠페인 예산으로 할당을 하고요. 하루에 얼마 쓸지 고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산인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내 물건을 살 만한 고객을 찾아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세팅해서 성과 안 나면 다시 세팅하고 다른 고객 만나보고 또 다른 고객 만나보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양도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딱 7일, 일주일 동안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메타에게 인지시켜 줘야지만 그 결과값, 구매한 거겠죠? 그 결과를 메타가 학습하고 구매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겠죠? 결과도 잘 내겠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너무 소액 광고는 성과 좋으면 늘려야지 이런 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5만 원 넣었어요. 밑에는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A/B 테스트라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댓글 되게 많은데 A/B 테스트는 시스템한테 자동으로 맡기지 마세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맡기지 마시고 내가 캠페인 2개 또는 1캠페인 세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세팅해서 직접 비교 분석하시면 돼요. 이 비교한다는 거를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관심사가 잘 나올지 저 관심사가 잘 나올지 A 관심사, B 관심사, A/B 타겟 A/B 테스트. 네. 자, 그럼 캠페인은 끝났어요. 3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가장 머리단입니다. 캠페인 관리할 이름이 뭐냐? 돈 얼마 쓸 거냐? 이 2개만 넣으면 끝나요. 이 다음은 이제 세트입니다. 바로 요 세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누구한테 광고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캠페인 이름을 보고 들어오니까 이 속 안에 드는 거거든요. 세트는 캠페인 밑에 속 안에. 그러면 세트 이름까지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세트를 막 분할하실 거면 넣는데 지금은 일단 초보 세팅법이니까 굳이 분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예요. 판매 캠페인이니까 당연히 쇼핑몰이겠죠. 그러면 웹사이트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 목표입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수 극대화고 판매 캠페인은 전환수 극대화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전환수 극대화가 뭐냐?
가장 많이 팔리게끔 해달라는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 결과를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메타가. 자, 데이터 세트 픽셀입니다. 픽셀 설치. 자, 자사몰 같은 경우는 픽셀 설치 쉽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제가 설치 외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픽셀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환 이벤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전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꼭 이 부분을 구매로 해주셔야 돼요. 구매. 쇼핑몰이면. 장바구니 액션도 있고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꼭 구매로 해주셔야지만 그 광고에서 결과가 구매 몇 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메타는 결과를 학습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의 절대, 결제 시작이라든지 장바구니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절대 그걸로 세팅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로 해주시고, 학습 완료 못 시켜도 되니까 구매한 사람들을 학습하고 구매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앞으로 찾아 나가야지만 점점점 성장을 할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결과 보고서처럼 로아스 2000%, 3000%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로하스가 아니고 로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로 해주시고, 건드릴 건 없습니다. 날짜는 그냥 대충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꼭 이 부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낭비되는 부분 여러 가지, 한 4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뿌리게 되겠죠. 쇼핑몰 광고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냥 두시는데, 여기 숨겨져 있는 거 보시면 제어 옵션에서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어를 한국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자꾸 외국인한테 DM이 와요. Hey, Hi, Hello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한테 광고가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은 우리나라 설정하되 언어를, PC를, 핸드폰을 한국어를 OS로 놓고 쓰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내보내라 라고 해주셔야 돼요. 한국어. 외국인 조금 와도 되지라고 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메타는 클릭당 지출이 아니라 노출당 지출이기 때문에 바로 내 결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광고가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초반에 만약에 외국인이 자꾸 클릭한다면 앞으로 그 외국인을 학습하고 외국인한테 광고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한국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확률 높진 않겠지만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연령은 여기 있지만, 자, 최소 연령. 밑에 상세 연령이 따로 있습니다. 상세 연령 따로 해주세요. 맞춤 타겟 제외라는 거는 나중에 세팅을 하게 될 거예요. 리타겟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방문을 했는데 엊그제 산 사람은 제외해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제외 타겟입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활용할게요. 타겟 추천. 타겟 추천하기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어떤 사람한테 광고를 보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넣지 않아도 돼요. 넣지 않은 거는 논타겟이라고 하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광고 대행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대행 맡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타겟팅만 해요. ISO 업데이트로 인해서 타겟하는 게 올해 성과 안 나와요. 많은 유튜버들 그런 내용 많죠. 근데 제 결과 보고서 보시면 로아스 1000% 이상 찍은 것들은 100%다 관심사 들어간 캠페인입니다. 관심사 아직까지 잘 됩니다. 관심사 넣어주셔야 돼요. 타겟 추천. 자, 맞춤 타겟. 이 부분은 나중에 리타겟팅용으로 쓰는 거예요. 제 개인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나 대행 맡기신 분들은 이미 다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 맞춤 타겟. 메타가 알고 있는 관심사가 아니라 나만의 맞춤 타겟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리타겟팅. 홈페이지 어딘가에 방문한 다음에 유튜브나 인스타 들어갔는데 딱 내가 들어갔던 쇼핑몰 광고가 계속 날 따라다니죠. 그게 바로 홈페이지, 방문자 리타겟팅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요. 예를 들면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과장님 뭐 맡기고 싶어요. 아 근데 이번 말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그 고객의 전화번호를 획득했죠. 메일을 획득해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획득하게 되면 제가 타겟으로 여기서 세팅할 수 있어요. 이제 메타와 전화번호를 연동하는 거죠. 그럼 그 전화번호한테 뭐 문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전화번호로 쓰고 있는 핸드폰 기종이 인스타를 키는 순간 우리 광고가 뜹니다. 그런 식으로 맞춤형 타겟팅을 쓸 때 쓰는 방법이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활용하지 않겠죠. 연령은, 자, 요거 좋은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여자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인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사서 바르고 있더라. 예를 들면 한 어떤 업체가 있어요.
저희 뭐 엘리트 수강생분이신데 여드름 패치 있죠. 여드름 패치인데 알고 보니 남자도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저는 몰랐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내 상호, 내 상품을 검색하냐? 바로 제가 여기 네이버 광고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 상호를 쳐요. 도구, 키워드 도구.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물론 블랙키위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플랫폼들 많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거를 좀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그리고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눌러주시면 내 상호, 뭐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업체 중에서 피지컬 가먼트 여기 짐이에요. 이 상호, 내 상호를 검색한다라는 거는 살 사람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산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 몇 살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호를 검색하는 사람들을 한번 추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 해당 키워드가 한 달에 얼마나 검색되는지 여기 네이버 광고에서 다 나옵니다. 내 브랜드 검색량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모바일은 4월달 기준으로 10,000건, PC 기준은 2,620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남성, 여성 성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령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 메타 광고라든지 아니면 어느 광고든지 내 상호를 검색하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아주 좋아요.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누구든 검색할 때 클릭하면 지출되는 거지만 메타는 보여줌으로써 바로 지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살 사람, 내 상호를 검색하지 않는 사람의 나이 연령대는 제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25에서 뭐 58 이렇게 설정할게요. 성별도 남자만 나가든 남자 여자 같이 나가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세 타겟팅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광고를 보내라 라고 오더를 내리는 거죠. 자,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의류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제가 세팅법 영상 여태까지 해서는 어떤 관심사 넣었는지 다 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 기간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어떤 업종이다, 어떤 상품이다, 뭐 얼마짜리다 이런 것들 정보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는 특정 한 분 짚어가지고 그분 기준으로 세팅법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옷, 의류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닝복도 있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닝복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는 지금 관심사가 들어갔죠. 옷 그리고 트레이닝복 또는 바지도 있어요. 지금 요 세 가지를 넣었으면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 사람한테도 광고를 보내고 이 사람한테도 광고를 보내고 이 사람한테도 광고를 보내라 라는 합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이고요. 그리고 메타의 단점이요. 고루고루 못해요. 하나에 쏠려버려요. 소재도 여러 개 등록하시면 하나에 쏠림 현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관심사도 하나에 쏠립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를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5개 정도. 5개 이하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업종별로 제가 답변 다 달아드릴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합집합이고요. 바지, 옷, 트레이닝복 이렇게 합집합 그리고 만약에 구독자분께서 지금 이거를 판매하고 계신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독자님은 이 관심사에 포함이 되실까요? 메타가 봤을 때 포함이 되겠죠? 왜 그러냐? 지금 대표자, 나도 이 사이트를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메타가 봤을 때는 나도 이 관심사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내 광고를 보게 되면 낭비가 돼버리죠. 또는 내 경쟁사도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이 우리 같은 컨설팅 해주는 사람, 광고주, 구독자, 경쟁사 다 제외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집합을 걸 수 있거든요.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서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자, 바지, 옷, 트레이닝복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중에서도 살 사람들한테만 찝어서 광고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집합,
그리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교집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우수한 광고 세팅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뭐 이상한 광고 소개라는 게 뜨죠. 자,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스레드에서 매출 엄청나게 폭발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트위터 짝퉁이라 그랬는데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는 글씨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지금 보셨을 때 나는 스레드 눈에 안 보여. 난독증이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쇼폼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다들 난독증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글씨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집중도가 높고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에도 광고를 노출하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과 잘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또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랬죠. 만약에 스레드에서 누가 한 건만 사고 안 산다 그러면 스레드에 몰려버려요, 내 모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노출할 거면은 캠페인을 따로 구축해가지고 5,000원, 만원도 좋습니다. 어차피 광고 컨디션 좋아요. 스레드에 광고 노출 못하는 계정들이 더 많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지금 조금 선점해서 소액으로 떼서 분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세팅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스레드 부분을 제외해 줘야겠죠? 제외하겠습니다. 설정 더보기, 플랫폼, 스레드 빼주시고,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우리 안 쓰시잖아요. 태국 사람들이나 뭐 외국에서만 쓰고 우리나라는 안 씁니다. 근데 안 쓰는데 여기다 돈 지출하면 노출당 지출, 바로 낭비이고 로아스에 적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낭비되는 요인 두 번째입니다. 노출 플랫폼을 관리하라예요. 메신저 빼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여기가 어디냐? 언론사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지저분한 배너 막 뜨죠? 메타도 거기 자리가 있거든요. 내 광고가 그래서 거기가 떠요. 근데 요건 노출당 지출이에요.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근데 매출은 잘 안 나와요. 다들 닫기 바쁘죠, 그런 배너들. 그래서 요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꺼주시고, 인스타 페이스북은 선택입니다. 30대 후반 또는 40대 이상 분들의 고객이 많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도 같이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건 답변으로 또 정해드릴 겁니다, 제가.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예요. 전 소재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캠페인 얼마 쓸 것인가, 관리할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세트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지금 세팅할 거예요. 광고, 저는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예요. 자, 하나씩 나갑니다. 소재는 제가 지금 1번이라고 넣을 거예요. 왜 1번이라고 넣냐, 왜냐면 소재를 여러 개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하나에, 세트 하나에 소재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까지도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을 5만원 아까 넣었잖아요. 5만원에 1번 소재 하나만 광고 그냥 돌려요. 그러면 성과 안 나오면 일주일 있다가 다시 세팅해야겠죠. 기간을 말해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 조치합니다. 자, 일주일 있다가 이 소재를 끄고 다시 디자인을 바꿔서 재도전하겠죠. 그럼 전주 일주일은 낭비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5만원 안에서 1번 소재, 2번 소재, 3번 소재 동시에 뿌려요. 랜덤으로요. 그렇게 해서 성과 좋은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꺼주면 돼요. 사진당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안에서 1, 2, 3, 4, 5가 랜덤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넣는 게 좋고요. 이것도 질문 주시면 답글 달아드릴 거예요. 자, 1번 소재 갑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수동 업로드, 단일 이미지 또는 영상 한 장짜리. 그리고 낭비되는 요인 세 번째입니다.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 돼요. 피드나 릴스 보시다 보면 조그맣게 광고들 슬라이드로 모여있는 뭉태기들이 있어요. 거기 나도 나가겠다라는 건데 나가봤자 클릭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 돼요. 네. 웹사이트 주소, 내 광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메인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상품의 주소로 넘어가야 됩니까? 네, 광고 소재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거라면 당연히 상품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그 상품을 보라고 들어왔는데 메인에서 상품도 많고 찾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쇼핑몰 전체적으로 할인합니다 하면은 올 카테고리 모든 상품 다 보여주는 걸로 보여주셔도 되지만 특정 상품을 광고한다 그러면 그 상품의 주소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설정,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소재 넣고 내용 넣고 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 광고. 요거는 이제 쿠폰이라든지 할인 이런 거 받는 건데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미디어입니다. 여기서 소재 하나를 올려줘요.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올려주고요. 정사각형 하나를 일단 업데이트 해줍니다. 다음, 자, 낭비되는 요인 네 번째예요.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원래는 여기 피드라고 나왔어요. 피드는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보면 4대5라고 나와 있죠. 4대5. 근데 요거는 개인 게시물 올리거나 이런 거는 4대5인데 아직까지 광고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피드는 무조건 1대1로 해주셔야 됩니다. 4대5로 넣으면 4대5로 노출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좌우나 위아래가 검은색 빈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역이 탁탁 분할돼서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1대1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 방향은 바로 릴스, 스토리 등등에 나가는 사이즈예요. 이 상태로 그냥 광고 등록하면 요 화면 많이 보셨죠? 위아래 빈 공간 채워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기도 불편하고 클릭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은 컨셉, 같은 제품으로다가 세로 버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로 버전은 여기서 이렇게 9:16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냥 원본 찍어버리면 이렇게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원본 9:16 상세 세팅까지 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 자체 내에서 절대로 자르지 마시고 밑에 잘 내려보시면 교체하기가 있어요. 교체하기 눌러주시고 세로 버전으로 이거 무시하세요. 이렇게 세로로 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은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PC 버전의 오른쪽 맨 위에 이런 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원본 찍으셔도 어차피 노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자, 정사각형 세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그리고 기본 문구 제목 설명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에 어차피 예시 뜨니까 임의로 작성을 해볼게요. 기본 문구는 긴 설명이에요. 가로로 짧게, 세로로 길게 한 줄 띄고 후킹 멘트를 쓰는 편입니다. 제목은요, 버튼 옆에 있는 짧은 글씨예요. 이따 보시겠지만 제목과 설명은 이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설명에다가 긴 설명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10글자에서 잘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 15자 이하로 넣어주셔야 돼요. 제목과 설명 둘 다요. 지금 할인 중 up to 15% 세일, 이 정도만 깔끔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행동 유도는 이거 함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어요. 구매하게 하셔도 되고 더 알아보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자, 요거는 천천히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다 하시면 켜주시면 돼요. 사진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배경을 바꿔주기도 해요. 눕기 알아서 따주고요. 네, 활용 편하실 대로 해주시고 완료 누릅니다. 자, 그럼 잘 볼게요. 기본 문구 긴 설명이라 그랬죠? 그게 여기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제목과 설명 이렇게 나갑니다. 짧고 간결할수록 옆에 더 알아보기 버튼이 더 눈에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과 설명은 짧게 15자 이내로 끊어주십시오. 자, 그럼 끝났어요. 더 밑에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동의하고 게시 누르면 끝난 거예요. 자, 카드 등록은 안 돼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캠페인 하나 있고 이 속 안에 세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트 안에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가 있죠. 자, 이미지 하나 방금 만든 게 있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들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광고 플랫폼에는 없는 복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1번 소재를 복사합니다. 복사. 지금 여기 캠페인, 여기 세트 안에다가 복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캠페인 속 안에 세트가 있고 세트 속 안에 소재가 하나가 있고요. 소재 하나가 사본이 하나 생겼습니다.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소재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럼 어차피 같은 상품일 수도 있고 다른 상품일 수도 있지만, 자, 세팅값 그대로 남아있죠. 다 여기서 사진만 지우고 이제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당연히 새로 바꿔주고요. 바꿨다고 가정합니다. 요거 교체하기.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상품 다른 내용이라면 내용도 바꿔주시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캠페인 1세트 소재 2개가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3개, 4개, 5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세팅을 하는데 남들보다 광고가 크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바로 컬렉션 세팅이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다루면 너무 기니까 이 영상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세팅법 제가 올려놨어요. 컬렉션도 꼭 세팅해 주세요. 위에는 화려하게 막 영상으로 움직이면서 밑에는 막 슬라이드 붙여놓고 화면 하나를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세팅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팅법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업종이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어떤 업종이다. 만약에 내 업체 기준으로 세팅법 영상이 보고 싶다.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세팅법 영상 요청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나 어떤 카테고리다, 어떤 상품이다, 얼마짜리다 이런 거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영상은 특정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 그 상품 기준으로 세팅법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대부분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 소재는 몇 개 써야 되나요? 또는 나 예산이 이 정도인데 뭐 관심사는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또는 페이스북도 같이 노출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하루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내 고객층은 연령대가 보통 이렇다. 그리고 상품은 어떤 거다. 뭐 얼마짜리다.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세팅해야 되는지, 관심사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소재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논타겟팅 관심사 같이 운영해야 된다라든지 전략을 제가 쫙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개인적인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좀 어렵다 그래서 대행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또는 아예 직접 내가 대행비 들지 않게 직접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대행이나 개인 강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직접 상담 드릴 테니까 밑에 제 채널 정보에 카톡 링크가 있어요. 고정 댓글에도 있고요.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수요 이과장이었습니다.